여러분, 만약 인류 최고의 천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을 단 한 사람이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가족일까요? 제자일까요? 아니면 한나라의 왕일까요? 오늘 소개할 작품은 신고전주의의 거장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가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숨을 거두어주는 프랑수와 1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그림 속 가장 유명한 장면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앵그르는 왜 역사가 아니라 전설을 선택했던 걸까요? 프랑수와 1세와 다빈치. 1515년 불과 20살의 나이로 프랑스의 왕이 된 프랑수와 1세는 영토를 넓히는 것만큼이나 예술과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르네상스 문화의 눈부신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도 예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시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대합니다. 그가 머문 곳은 루아르 계곡에 있는 아름다운 저택, 클로리세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올 때 그는 몇 점의 소중한 그림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바로 모나리자, 성 안나와 성모자, 그리고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작품들은 훗날 프랑스 왕실의 소장품이 되었고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이 세계 최고의 미술관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천재. 왕은 레오나르도를 단순한 화가가 아니라 국가의 보물로 대했습니다. 그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연금을 지급하며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왕이 직접 다빈치의 머리를 품에 안고 그의 마지막 숨결을 받아주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만 바라봐도 왕과 신하의 관계라기보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존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프랑수와 1세가 그 순간 현장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1550년 조르조 바사리가 화가, 조각가, 건축가 열전에서 그 그림의 소재가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임종 일화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장면은 예술가와 군주의 이상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왜 거짓된 장면을 그렸을까? 그렇다면 앵그르는 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그렸을까요? 1818년 유럽에서는 영웅과 위대한 역사를 감동적으로 재해석하는 트루바두르 양식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수와 1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단순한 궁정 화가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로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는 생의 마지막을 자신을 이해해주는 왕의 나라에서 보냈습니다. 어쩌면 앵그르가 이 그림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예술은 천재 혼자만으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을 믿어주고 지켜주고 후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는 시대를 넘어 영원히 살아남게 됩니다. 앵그르는 이 작품을 통해 역사적 사실보다 예술의 가치를 알아본 이상적인 군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품 해설. 가장 먼저 시선이 향하는 곳은 화면 중앙의 두 사람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더 이상 붓을 들 힘조차 없지만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합니다. 앵그르는 다빈치를 죽음을 두려워하는 노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고 조용히 생을 마무리하는 현자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의 머리를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은 프랑스의 왕, 프랑수와 1세입니다. 실제로 앵그르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프랑수와 1세의 얼굴을 티치아노가 그린 왕의 초상화를 참고해 표현했습니다. 왕은 왕관도 쓰지 않았고 화려한 권위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한 인간으로서 존경하는 스승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서로 가까이 맞닿아 있는 구도는 권력과 예술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앵그르는 왕보다 다빈치에게 더 많은 빛을 비추면서 진정한 위대함은 권력이 아니라 지혜와 예술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그림에서 가장 강렬한 색은 바로 붉은색과 흰색입니다. 붉은색은 왕권과 생명 그리고 인간의 열정을 상징합니다. 반면 다빈치를 감싸고 있는 흰색 침대와 옷은 순수함과 평화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왕의 권위와 다빈치의 순수한 정신을 동시에 강조하며
관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두 사람에게 집중시킵니다. 그림 속 인물과 숨겨진 의미. 그 밖에도 이 작품에는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왼쪽에서는 성직자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십자가와 성경이 놓여 있는데 이제 다빈치의 삶이 세속의 성공에서 영원의 세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성직자는 화면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앵그르는 종교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존경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대 뒤의 붉은 휘장은 마치 연극의 막처럼 보입니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천재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른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한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궁정신하 또는 왕의 수행원으로 해석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또는 지금 레오나르도가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모두의 시선을 레오나르도에게 향하게 만드는 안내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어린 소녀도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미래를 상징합니다. 천재는 세상을 떠나지만 그의 예술과 지식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맨 오른쪽에는 붉은 망토를 걸친 노인이 보입니다. 그는 추기경 또는 고위 성직자로 해석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그르는 이 인물을 통해 권력도 종교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을 기록한 역사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천재를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비록 왕이 그의 곁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설일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숨결은 한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그의 예술과 사상이 후대에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앵그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죽어도 그의 영감은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2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그림 앞에 멈춰서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